자, 풀이해야 되는 문제 풀어보세요. 644? 44번. 자, 봅시다. 요 방정식의 근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인수분해도 안 되고요. 1차, 2차를 대입하기에는 여기 이것도 2차를 했습니다. 2차, 2차라서 대입해서 연립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란 말이야, 맞죠? 근데 식을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된다, 이거? x, y 자리가 바뀌어도 식이 똑같은 식이라는 거야, 맞죠? 이런 식을 뭐라 부른다? 대칭식이라 부른다 했어요, 그쵸? 대칭식을 풀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x 플러스 y랑 xy 이거 두 개를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대칭식을 풀 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x 플러스 y를 u, xy를 v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u, v를 쓰는 이유는 특별한 기호가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분을 배울 때 이러한 기호를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지라고 UV 쓰고 뭐 AB로 쓰든 뭐 KT로 쓰든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위의 식은 x 더하기 xy 더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그냥 u 더하기 v를 해서 얼마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되겠나? 자, 그런데 이 밑에 게 xy는 오케이 v라고 쓸 수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잖아. 맞죠? 저걸 어떻게 바꿔야 돼?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로 바꾸고 플러스 xy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쓰고 나면 우리가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어? x 플러스 y를 u라고 한다 했으니까 u의 제곱 마이너스 xy인데 xy는 v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얼마다? 이거 이게 얼마? 7이다 라고 쓸 수 있죠, 맞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랑 이거를 연립을 해서 uv, 즉 x 플러스 y랑 xy를 찾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시작도 안 된 거예요, 문제가. 되겠니? 자, 그럼 이거랑 이거 연립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연립하는 게 편해? 누가 봐도 1차, 2차니까 1차를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u의 대입보다는 v의 대입이 편하니까 v를 마이너스 u, 마이너스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입을 해서 풀면 u 제곱 마이너스 v인데 v가 마이너스 u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u의 제곱 플러스 u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u의 값이 얼마?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u의 값이 1일 때, 자, u의 값이 1이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v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이고요, 그치? 그 다음에 u의 값이 마이너스 2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겠나 얘들아?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x 플러스 y의 xy의 값이 uv인데 uv가 1이랑 마이너스 6이 되는 경우 또는 x 플러스 y랑 xy의 값이 uv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나 얘들아? 자, 그래서 요거를 대입 안 할게요. 나는 대입보다는 그냥 근과 계수관계 쓰는 게 편해서 두근의 합이 1이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 되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xy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두근을 찾으면은 근이 t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랑 3이 나오고요,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인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찾아서 xy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xy가 될 수 있는 게 x가 마이너스 2면 y가 3이라는 말이죠. 여기 두 근이 x랑 y일 테니까. 아니면 얘가 3일 때 얘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요. 그쵸? 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두 근이 xy인데 xy가 마이너스 3과 1일 수도 있고 1이랑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근이 총 몇 쌍이 나오는 문제? 4쌍이 나오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뭘 활용했냐면 문제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x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최대값을 구하랬어요.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하면 5고요 4
4 이렇게 네 두 가지 종류가 답이 되겠네. 그쵸?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5 되겠습니다. 최소값 구하라 했으면 답은 4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그치? 이해되겠어? 어떻게 풀었는지. 대칭식이니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대칭식은 x 플러스 y랑 xy 두 개를 찾아야 돼. 근데 이게 x 플러스 y랑 xy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나온 식이 아니라서 치환을 해서 연립을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연립을 한 거야. 연립 방식을 두 번 풀 수밖에 없는 거지. 되겠니? 어떻게 한 건지. 자, 두 연립 2차 방정식에 공통인 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풀고 요거 풀면은 해들이 각각 나올 텐데 공통인 해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연립을 못해요. A가 뭔지 모르니까 계산을 못하죠. 맞지? 마찬가지 이것도 연립을 못해요. B가 뭔지 모르니까 연립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공통인근이 있다고 했는데 공통인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X가 1, Y가 3 나왔다 치자. 예를 들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 치는 거야. 말은 안 되지만 그 말은 무슨 말? 여기에 근이 1, 3 여기에 근도 1, 3이 되겠다 이 말인 거잖아. 공통인근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들아? 이거랑 이거를 연립해서 구해도 그 해가 나와야 되겠다 이 말인 거잖아. 이거 중학교 4학년 때부터 하던 거죠.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인 경우랑 xy가 12가 되는 경우를 계산을 해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를 찾아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래서 뭘 구하라 했죠? A랑 B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연립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2차랑 2차니까 대입법을 써야 되는데 대입이 안 되죠. 연립이 안 돼서.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무슨 식이야 이것도? 이것도 무슨 식? 대칭식이죠. XY 바꿔도 똑같잖아. 맞죠? 그럼 대칭식일 때 뭘 찾아야 된다고요? X 플러스 Y랑 XY를 찾아야 돼요. 근데 XY는 10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X 플러스 Y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건 너무 숫자가 쉬운 숫자 아니가? 3대 4대 5에서 3제곱 4제곱 하면은 25 나오죠. 3, 4 곱하면 10이 나오잖아. 그쵸? 맞지? 그래서 숫자를 많이 보는 애들은 XY가 3, 4 맞죠? 4, 3 그치? 심지어 모두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얘들아? 자 모른다 치고요. 그게 안 보였다 치면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뭐를 x 플러스 y 값을 찾아야 돼. 그래서 위의 식을 어떻게 바꾼다?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25예요. 자 그런데 xy가 12라면서요. 맞죠? 그치? 그러면 xy가 1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24 맞죠?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 마이너스 24 넘어가면 플러스 24에서 49 될 거고요. 그쵸? 그럼 x 플러스 y가 풀마 7이죠. 맞지? 되겠니? 자 그래서 어떻게? x 플러스 y가 7일 때 xy가 12인 경우랑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7일 때 xy가 10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풀어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죠.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자연수 AB라고 했네. 맞죠? 자 그러면 자 문제를 풀었을 때 결과론적으로 xy의 값을 아까 내가 4개 적어준 거 보였죠? 거기서 자연수를 찾아내는 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약간 뭐랄까 수학의 냄새라고 하죠. 자연수의 해 xy를 구하려 했는데 요거를 구하고 있을 필요는 없죠. 우리가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7인 자연수가 어디 있어요. 그쵸? 맞지? 이해되겠죠? 몰라도 됩니다. 그냥 풀어봅시다. 자 풀어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두근의 합이 7, 두근의 곱이 12인 2차 방정식을 찾으면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는 0 여기 근을 찾으면은 t의 값이 얼마? 3 또는 4예요. 즉 이거의 근이 xy가 3이나 4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두근의 합이 7이고 곱이 10인 2차 방정식 풀면 t의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쌍이 나오죠. 맞지? 그러면은 여기에 근이 x랑 y니까 xy가 자 이거인 경우는 3, 4 아니면 4, 3일 거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아니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인데 자연수로 했으니까 이거 두 개는 탈락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x랑 y 값이 3, 4 아니면 4, 3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xy가 3, 4, 4, 3이냐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x랑 y가 3, 4라고 한번 해볼게. 3, 4. 자, 그러면 x랑 y가 3, 4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xy에다 3, 4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3a-4가 1이야. 그쵸?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a가 얼마예요? 3분의 5죠. 자, 3, 4면 여기 3, 4 넣으면 b가 얼마다? 7이죠. 되겠니? 자, 두 번째 xy가 4, 3일 수도 있죠. 자, 그럼 4, 3이면 저 첫 번째 식에 4, 3 대입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때 a는 얼마? 1이에요. 그리고 b는 x 플러스 y니까 7이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답이 두 개가 나오나? 자연수 a, b에 대해서 근이 자연수가 아니었네. 어차피 상관은 없긴 하죠. 자, 근이 자연수가 아니라 자연수 AB에 대해서. 자연수 AB니까 여기서 A가 3분의 5 요거 탈락시켜야 되겠네. 맞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A랑 B가 1이랑 7이 되는 문제다. 이 말이지. 자, 연립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 자, 요거 1차랑 2차를 연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1차를 한 문자로 정리하겠죠. 자, 보기 좋게 y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x에 대해서. 자, y는 2x-k다 라고 쓸게요. 넘겼으면 정리가 됐죠. 맞지?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2x-2y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2k는 0.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맞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 위한 조건 우리 너무 많이 봤어요. 맞지? 뭐다? 한 배씩 d가 0보다 작아야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지? 그래서 짝수 공식 쓰면 마이너스 1이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k가 1보다 크면 k는 2분의 1보다 크다가 k 범위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범위 찾아를 안 했고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은 1이라고 얘기하면 답이 되겠네. 그치? 651번. 자, 문제를 볼게요. 두 2차 방정식, 자, 저렇게 두 개를 적어줬는데 두 개가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진대요. 공통근이 오직 하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러면 공통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공통근이 하나 존재를 할 텐데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세팅해 봅시다. 공통근을 뭐라고 해볼까? 공통근을 뭐 알파라고 한번 써볼게. 근에 알파를 많이 쓰니까. 근데 사실 그대로 연립해도 되죠. 알파 넣어 대입해서 연립을 하나, 그냥 연립 하나. 자, 일단은 공통근이 알파라고 치면 알파를 대입하면 이것도 성립을 해야 되고 요것도 성립을 해야 되는 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얘들아?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알파를 찾아야 되겠다 라는 거죠. 연립 방식을 풀어라 이 말이죠. 자, 근데 2차랑 2차를 연립을 하는데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되는 식입니다. 맞죠? 이럴 때는 여기 특이 케이스죠. 얘는 무슨 방법을 쓴다? 가감법을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지? 보통은 뭘 날려버린다? 보통은 가감법 할 때 뭘 없어요? 2차를 날려버리는 거죠. 맞지? 자, 모르겠으면 일단 2차를 날리고 시작해 보세요. 안 나오면 다른 방법 쓰면 되니까. 위에 식 아래 식은 뭐 빼는 거죠. 맞지? 자, 빼면은 이거 사라지고 이렇게 빼면 k-1 k-1 알파 맞죠? 자, 여기서 이거 빼면 이쁘게 바로 적을까 얘들아? 빼면은 k제곱 이 k 플러스 k니까 바로 적었어요. 3k 플러스 2는 0. 위에서 아래식 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k 플러스 1에 알파에 자, 이게 1,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란 말이야. 자, 그럼 얘가 또 인수분해 한 번 더 되죠. 공통인수가 뭐가 들어가니까 k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맞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k 플러스 1로 묶으면 앞에서는 뭐가 남고요? 알파. 뒤에서는 k 플러스 2가 남습니다.
되겠니까지? 됐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들아? 이 방정식을 풀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K가 뭐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알파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다. 아니면 K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이것 또는 이거 두 가지 경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 해를 구하기 위한 조건이. 자, 그럼 봐봐.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K당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 위의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되죠. 자, 밑에다가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0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위의 식과 아래 식이 어떻다? 같은 식이에요. 맞죠? 2차랑 2차가 식이 같다. 그럼 공통근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식이 두 개가 같은 식이니까 공통근이 그대로 두 개가 나오죠. 근이 실제로 0과 1, 0과 1 두 개가 공통근이잖아. 그쵸? 식이 같으면 안 돼. 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뭐다? 공통근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 되면 안 되니까. 맞죠? K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알파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답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면 그럼 공통근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공통근이 될 거예요. 알파가. 맞죠? 그럼 K가 뭔지 구해야 되겠죠? 맞니? 자, 그래서 여기서 K가 뭔지 구하기 위해서 식에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자, 뭐를 대입할까? 이 두 식에다가 어떤 걸 대입하는 게 편할까, 얘들아? 위에, 밑에. 아무 때나 해도 이건 해니까. 위에 할까, 밑에 할까? 네. 밑에 할까요? 자, 그러면 K에다가 알파를 넣을까? 알파에다가 K를 넣을까? 아무거나 해도 돼, 아무거나.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할까? 어차피 난이도 똑같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맞죠?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K에다가 이걸 넣을게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에 제곱 마이너스 K에다가 요거 이렇게 대입을 했다 칩시다. 되겠니? 자, 그럼 정리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4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치?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그럼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거죠.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2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치? 저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K를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먼저 공통근이 뭔지 구하라 할 수도 있잖아. 그쵸? 둘 다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 난이도 조금 있죠, 사실. 그리고 전에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학교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 보통 학교는 이거를 시험을 안 치는 내용이에요. 교육과정에 사라진 거라 가지고. 자, 봅시다.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했어요. 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저 식 보자마자 0.27초 만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야 되는 식인 4개가 있다라고 했죠. 되겠니? 되겠어? 0.27초 만에. 안 되면 2.7초라도 10배 시간 줬다. 자,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이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오케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니까 허근은 여기서 나왔을 거다라는 거 첫 번째. 그래서 허근은 원래 방정식에서 근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친구고요. 맞죠?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쵸? 두 번째, 허근 여기서 나왔다 했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되는 친구라고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허근을 오메가를 하면 다른 허근은 오메가 바일 테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두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1, 두분의 곱 a분의 c에서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디 갔노? 여기다 오메가로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바니까 이렇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순식간에 머릿속에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비정상 알잖아. 맞지? 정상적으로 사고를 했으면 저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 하는 말 오메가 문제는 이게 다예요. 요것만 알면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밖에 안 나와요. 자, 구하라는 게 이거죠. 자, 이거는 얘들아, 이거 오메가 바 플러스 1 맞죠? 이것도 2 오메가 바 마이너스 3 맞죠? 되겠습니까? 자,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 분의, 자,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은 4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 오메가 바 해서 마이너스 6으로 묶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해서 플러스 9. 전개만 하면은 저기 답이 적혀있죠. 그럼 변형할 것도 없어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1이고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1입니다 여기다가 싹 다 1, 1, 1, 1 넣으면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간단하죠? 자, 그리고 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한 허근 오메가라는 데 있어요. 이거 그대로 요겁니다. 맞지? 이겁니다. 맞지, 얘들아? 자, 그랬을 때 구하라는 게 1 마이너스 오메가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에 1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에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 1 마이너스 오메가 5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 자, 이렇게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여기서는 요거 두 개가 핵심이겠네.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되겠습니까?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1 마이너스 오메가를 우리가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 1 마이너스 오메가는 요것만 이항시키면 되죠.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되겠지? 됐나? 곱하기, 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이것만 이항시키면 돼요. 그쵸? 오메가가 될 거고요. 그치? 곱하기, 자, 여기서는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죠?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될 거고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뭔데 얘들아? 오메가 4제곱은 뭐랑 같다 얘들아? 여기서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오메가가 돼야 되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여기서는. 그쵸? 되겠습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 오메가 또 여기 있네.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을 거고요. 맞죠? 되겠지? 자, 그럼 오메가 5제곱은 뭐랑 같다 얘들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죠? 그러면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또 이거랑 같은 결과죠. 오메가. 맞죠? 자, 이건 얼마야? 오메가 6제곱은 1이죠. 맞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기 2. 맞죠? 자, 이거를 보면 똑같은 식의 형태 구조는 주기가 3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어쨌든 자 정리해서 계산하면 뭐다? 4 곱하기 오메가 6제곱. 요게 답이겠네. 그치? 근데 오메가 6제곱이 얼마니까? 1이니까 답은 4. 요렇게 쓸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이지. 자, 오메가 문제가 처음 보면 접하기 좀 어렵게 보일 수 있거든요. 뭐 그럴싸하잖아, 수학 문제들이. 근데 사실상 오메가는 여기 안에서만 문제에 답이 적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오히려 쉽다고 봐야 돼요. 오메가가 익숙해지면, 제가 0.27초 만에 나오는 수준이면 당연히 오메가는 이제 쉬운 중먹기 문제들밖에 없어요. 그런 애들도 있긴 있어요. 저거 적어놓고도 이걸 못 찾는 경우도 있던데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이 방정식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되겠니? 자, 그러면은 요게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허근이 오메가인데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오메가 두 종류 있잖아. 맞죠?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메가 우리가 알고 있는 x세제곱은 1과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근이 아닌 애들도 오메가라고 지정하기 나름이죠. 맞지? 근데 사실 여긴 단원 자체가 오메가 단원이니까 x세제곱이 1 아닌 마이너스 1라는 값이 여기 있을 거예요. 맞죠? 한번 구해봅시다.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자, 조리제법 쓰면 x에 뭐 넣으면 0 됩니까? 1 넣으면 0 되죠. 맞지? 자, 그럼 x 마이너스 1 인수고요. 바로 갈게요. 1x 제곱해서 세제곱 만들었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2x 제곱 나오려면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만들면 되고. 맞지?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요거의 근을 찾으면 x가 1 또는 허근이니까 여기서 오메가가 나올 거고요.
그럼 다른 합은 하나가 오메가 제곱입니다. 그치? 됐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 기억을 해야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하는 게 무슨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이 식에다가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됐죠? 즉 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있잖아. 맞지? 이게 허근 나오는 애는 세제곱하여 얼마가 나오는 친구?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쵸? 역시 지금 너네가 물어본 문제 이것도 저거를 쓰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되겠니? 그러니까 잘 봐봐.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나왔다 치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이건 나중에 정리합시다. 일단 문제 풀고요. 자, 나중에 정리해 줄게요.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허근 오메가라고 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저 성질 그대로 가져오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되겠니? 자, 그럼 이거 정리하랍니다. 자,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제곱 이걸 계산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오메가 세제곱이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되는 애다 이 말인 거야. 그쵸?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그냥 계산하라 라고 얘기를 했네. 계산해봅시다. 일단 분수식이니까 이게 1 플러스 오메가가 정리가 안 돼요. 1 마이너스 오메가는 정리할 수 있어도. 그쵸? 맞지? 그래서 그냥 뭐 하겠다? 통분할게요. 되겠니? 자, 통분하면 여기에다 뭘 곱해야 되겠어 얘들아? 통분할 거면 여기다 뭘 곱해야 돼? 1 마이너스 오메가를 곱해주면 분모 같아지죠?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케이? 통분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1 마이너스 오메가 곱할 거예요. 자, 그럼 분모가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여기서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것도 정리가 안 되죠. 맞지? 자,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자,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오메가 제곱이나 1을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오메가 제곱을 뭐라고 써볼까? 오메가 제곱을 넘겨서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되겠니 얘들아?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하면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맞지? 되겠니?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되잖아. 그쵸?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정리를 하나 할 수 있을 게 있는 것 같은데 뭘 정리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가 될까 얘들아? 이거 두 개를 이항시키면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1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다시 바꿉시다. 괜히 바꿨다. 그리고 바꿀 필요가 없었네? 그쵸?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얘가 얼마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라 이 말이 되는 문제겠네. 그쵸? 약분을 하면 답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는 형태의 문제다 이 말이죠. 되겠지? 자,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정방정식. 자, 여기서 말하는 부정. 자, 수학에서 말하는 부정은 물론 집합과 명제에서 부정이란 말이 말 그대로 부정하는 의미, 아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보통 수학에서 부정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뭘 쓰냐면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의 의미로 부정을 많이 씁니다. 그럼 뭘 정할 수 없나? 라고 물어보면 방정식의 해를 정할 수 없다 라고 할 때 부정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왜 정할 수가 없겠다? 해를 정할 수 없는 이유는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부정 방정식이다. 해를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별거 있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y가 5라는 방정식이 있다 칩시다. 그럼 x, y가 될 수 있는 해를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x가 될 수 있는 1, 4도 되고 2, 3도 되고 마일 6도 되고 뭐 마이너스 0.1에 5.1도 될 거고 그렇게 치면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이 나오죠. 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수학에서 미지수의 값을 계산하려고 할 때 반드시 조건이 뭐냐면 미지수랑 조건의 개수를 확인했을 때 같아야지만 미지수를 풀 수가 있어. 그런데 미지수가 조건보다 많다면 방정식을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건 아인슈타인이 와도 못 푼단 말이야. 맞죠? 이거는 답을 정할 수가 없잖아. 맞죠? 조건은 하나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미지수가 두 개 있는데 조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방정식을 해를 못 구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을 걸면 어떻게 돼요? xy는 자연수다. 이렇게 걸면 조건이 두 개가 된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xy가 될 수 있는 해가 자연수로 치면은 이렇게 네 개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치? 그럼 조건 건다고 다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xy가 정수다 하면 이것도 음수까지 생각을 하면은 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맞죠? 그래서 부정방정식을 풀 수 있는 애들은 특별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부정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어떠한 조건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x랑 y 이러한 미지수들이 정수다 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있던가 또는 실수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애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정수 조건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냐면 반드시 이렇게 가야 돼요. 뭐 곱하기 뭐를 했더니 정수가 나온다. 맞죠? 자, 곱했을 때 정수가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 부호를 무시한다면 약수 말고는 저 네모 세모가 될 수 있는 값이 없잖아요. 맞죠? 정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정수 조건을 달고 있을 때는 저러한 식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 조건일 때는 뭘 쓰냐면 실수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실수를 제곱을 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맞죠? 맞지? 그래서 무슨 조건을 쓰는 거예요? 어떠한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을 했을 때 0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0 말고는 제곱 따기 그 제곱이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실수일 때는. 그쵸? 허수이면 음수가 가능하니까 0을 만들 수 있는 뭐 1이랑 i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을 만들 수 있지만 실수랑 실수는 그게 안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이 성질을 이용을 할 겁니다. 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2차식으로 나와 있을 때 뭐를 사용을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을 가지고 실수 조건을 달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두 개는 한 세트의 풀이가 돼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으면 안 만들어지는 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안 만들어지겠다라고 보이는 만큼 복잡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 식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수 조건을 풀려고 하면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된 것들은 정수라고 해도 답을 못 구해요. 더하기니까. 맞죠? 정수 조건은 반드시 어떻게?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결과가 정수일 때만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633번 문제 xy-4x 자, 요거의 해를 구하래요. 자, 이거 미지수 두 개 있어. xy가 또 조건 하나밖에 없으니 해를 못 구해요. 그런데 이거를 자연수 xy라고 달았어요. 자연수란 말은 정수란 말이죠. 되겠지? 자, 요렇게 풀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왔다 쳐. x-3에 y 플러스 4가 10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칩시다. 자, 그럼 봐봐, 얘가 자연수라고 하면 곱해서 10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1, 10, 2, 5, 5, 2, 10, 1 요렇게 4개밖에 안 되겠죠.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면.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x랑 y의 값이, 자, 얘가 1, 10이 되려면 x가 얼마? 4 맞죠? 4 돼야지 4 빼기 3에서 1 나오죠? 얘가 10 되려면 y가 얼마? 6이면 돼요. 맞죠? 그리고 2, 5 나오려면 어떻게? 5랑 얼마? 1 되겠죠? 됐지? 자, 5랑 2가 나오려고 5 나오려면 8 2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2가 나온 순간
탈락. 왜? y는 자연수라며, 맞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족하는 식에서 자연수 xy 해를 구하라 하면 답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겠다 이 말인 거잖아, 그쵸? 되겠습니까? 이거 풀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곱해서 정수인 애들, 자연수인 애들끼리 곱해서 10이다 라고 하면은 답은 이렇게 말고는 안 돼요, 맞지? 자, 그러면 이거 풀 수 있으면 이것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식이 이거랑 같은 식이거든요, 얘들아. 자, 보세요. 이거 전개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xy, 이렇게 하면은 내가 부를 잘못 썼나? 에이씨. 플러스 4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에 이게 마이너스 붙였어야 되네. 쏘리. 그러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2인데 10 넘어와서 플러스 2는 0. 이렇게 식 되는 거 똑같은 거 맞죠? 되겠습니까? 이거랑 이렇게 식이 있었으면은 요거랑 식이 같다라는 거 보이죠? 맞지? 됐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데 요렇게 나와 있으면 못 푼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요렇게 돼 있는 식으로 문제를 바꿔라 이 말이에요. 저 식을 요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슨 말인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봐봐. 곱으로 정리를 할 거잖아, 맞죠? 그럼 우리가 저렇게 펼쳐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다항식을 곱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다항식을 곱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인수분해가 있잖아, 맞죠? 근데 인수분해가 완전히 되는 식은 아니에요. 여기 뒤에 10이 있으니까, 맞죠? 자, 그런데 10을 남겨야지 우리가 두 수의 곱이 어떤 정수다, 자연수다라는 조건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나 골라요. 자, 뭐 예를 들어 이거 두 개의 공통부분 U가 있어. X가 있죠. 그러면 X로 묶을게요. 그럼 여기 뭐가 생겨요? X로 묶으면 뭐가 생긴다? Y-4가 생기죠. 되겠지? 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뒤에 Y-4를 만드세요. 오케이? 자, 잘 들어. 여기 두 개를 X로 묶었어. 그래서 Y-4가 묶어졌죠? 그럼 뒤에 Y-4를 아무 생각 없이 적어요. 이게 왜 필요할까? 묶으려면 공통인수가 있어야 되니까 묶기 위해서 저걸 강제로 만들었어. 근데 식을 바꿔서는 안 되잖아, 맞죠? 지금 봐봐. 이렇게 하면 요건 되겠는데 Y-4가 아니라 여기서 마이너스 3y 플러스 2야. 원래 식대로 맞추면 돼요. 그럼 여기에 뭐를 곱해야 되겠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y 됐죠? 근데 문제가 생겨. 마이너스 3y 플러스 10이잖아, 맞죠? 플러스 10이야. 여기 플러스 2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뭘 하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10을 하면은 원래 식과 이 식과 이 식이 어떻다? 똑같죠? 식이 안 바뀌었어요, 맞죠? 형태만 바꾼 겁니다, 맞죠? 왜? 이렇게 하려고요. 이거 두 개를 뭘로? y-4로 묶으려고요. 됐지? 그러면 y-4로 묶으면 앞에 적을게요. 앞에는 x, 뒤에는 마이너스 3 남길 수 있잖아, 맞죠? y-4로 묶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10을 이항시켜서는 10이다 적어주면 요렇게 식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이해되겠습니까? 강제적으로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곱해서 10 될 수 있는 숫자가 1이랑 10, 2랑 5, 5랑 2, 10이랑 1, 4개 있습니다. 만약에 XY가 정수라 해도 문제 풀 수 있어요. 다만 정수라 있으면 답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겠다? 8개까지 나올 수 있죠. 왜? 마이너스, 마이, 마오, 마이, 마시, 마이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연수라는 조건을 건 거예요. 정수라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X랑 Y 될 수 있는 거 적읍시다. 얘가 1 되려면 X가 4, 얘가 10이 되려면 Y는 14, 얘가 2가 되려면 X가 5. 아까 문제를 잘못 줘가지고. 자, 여기가 5가 되려면 Y는 9, 5가 되려면 X는 8, 2가 되려면 Y는 6, 10이 되려면 X는 13, 1이 되려면 Y는 5 해서 XY 자연수에는 이렇게 4개가 존재한다라고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그러면 664번 여러분이 풀 건데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4y는 4라는 식의 정수 xy에 대해서 구하라 했어요. 정수. 자, 역시나
미지수는 xy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풀 수가 없는데 정수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면 정수 조건을 달았으면 어떠한 두 식의 곱이 정수가 나오도록 정리를 하자 했죠. 그래서 어떻게? 누가 봐도 여기에 공통적으로 x가 끼어 있으니까 어떻게? x 마이너스 y를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어 얘들아? 됐죠? 잘 봐야 돼. 그러면 여기 뒤에 무조건적으로 뭘 만들어야 돼요? x 마이너스 y를 만들어야 되겠죠? 됐어?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y 그대로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쵸? 되겠지? 그런데 요렇게 하면은 뭐가 생겨버려요? 플러스 x가 만들어졌죠. 내 맘대로.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x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되겠니? 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또 생겨요. 뭐예요? 이걸로 묶었을 때 맞지? 묶어지려면 당연히 여기도 요렇게 식이 있어야지 묶어지는데 그럼 y가 또 새로 생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래서 아까처럼 단순하게 정리가 안 되죠. 요거처럼. 요거는 1차니까 쉽게 보였는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는 4로 2차가 끼어 있어가지고 이거 두 개를 뭘로 묶었더니 x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y가 나는데 여기 y가 x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맞죠? 그러면은 요거를 강제 인수분해 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이거 두 개를 y, 마이너스 y로 묶어볼게요. 그럼 뒤에 뭐가 생겨요? x 플러스 1 이렇게 생기겠죠. 마이너스 y로 묶으면. 이게 되겠나? 그럼 앞에 남아있는 건 x 제곱. 자 이렇게 하면 원래식과 동일해요. 그치? 자 그럼 봐봐 여기에 x 플러스 y를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기죠. 어떻게 생겨요? 여기다 뭐 하면 될까? 마이너스 1을 하겠습니다. 플러스 1이 아니죠. 왜 마이너스 1을 했을까? 합차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얘를 공통분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식은 바뀌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좌변에 지금 무슨 짓 했어요? 마이너스 1을 했죠. 그러면 똑같이 우변에도 마이너스 1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형이 된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이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y에 x 플러스 1은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공통인수가 x 플러스 1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x 플러스 1로 묶어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는 3이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강제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말이지. 이해되겠습니까? 정수 조건은 얘가 핵심이죠. 강제적으로 어떤 식의 곱으로 만들고 자연수 또는 정수가 나오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것만 할 줄 알면 곱해서 3 나오는 정수 1, 3, 3, 1 마1, 마3, 마3, 마1 이걸 찾는 걸 못한 사람은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 이건 다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여기 핵심은 뭐야? 이렇게 돼 있는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냐 없냐? 그게 핵심인 거죠. 되겠습니까? 곱해서 이게 답 나오는 거 이거 찾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유형 18번에 667번 볼게요. 자, 667번 제일 앞에 자 중요한 말 적혀있죠. 실수 xy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을 한답니다. 자, 그럼 이거는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쵸? 그런데 미지수는 두 개인데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못 풀어요. 그쵸? 그런데 조건을 실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되겠죠? 자, 실수의 성질은 뭐라고요?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0 될 수 있는 방법이 제곱되는 숫자들이 0 되는 것밖에 없어요. 맞죠? 자, 무슨 말? 예를 들어 제일 간단하게 볼게요.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xy는 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죠. 뭐밖에 안 돼요? 실수니까 x가 3, y가 마1 요거 말고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왜? 다른 걸 넣는 순간 제곱하면 0보다 커지니까 0보다 작은 숫자를 만들 수가 없죠. 여기서 되겠습니까? 실수란 조건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 간단하죠. 이게 답이에요. 맞지?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냐? 아니죠. 이렇게 안 줘요. 어떻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y 플러스 10은 0 이렇게 줄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죠? 이렇게 주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이렇게 나온 식을
요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이 말인 거잖아. 그렇지? 되겠어요? 완전제곱식 형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완전제곱식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면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여기 뭐가 필요해? 플러스 9 필요하죠? 그럼 9를 더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더했으면 다시 9를 빼면 되고요. 맞지?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2y. 그럼 완전제곱식이니까 플러스 1 하면 되죠?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마이너스 1 하면 되죠? 그치? 그런데 여기 플러스 10 있으니까 요거 플러스 10 하면 없어졌겠죠? 맞지? 되겠나?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플러스 10을 여기 9, 여기 1 줬다 생각을 하면은 똑같은 식이잖아. 그쵸? 되겠니? 자, 그럼 뭐야 이게?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다로 만들 수 있잖아. 그치?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 친구가 x가 3, y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실수 xy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실수 xy에 대한 방정식 해를 구하겠어요. 자,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어 얘들아? 실수 조건에 부정 방정식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다를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너무 대놓고 여기 9x 제곱 플러스 6xy. 자,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여기 뭐 필요하다? 플러스 y제곱 해야지 2a 베스트 6xy 나오죠? 됐지? 자, 근데 뒤에 식이 뭐 있어요? 2y제곱이죠, 맞지? 그럼 2y제곱이니까 여기 다시 뭐 하면 돼? y제곱하면 원래 식이 변함이 없죠? 2y제곱을 y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분리만 한 거야, 맞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치? 그럼 끝났네. 얘가 뭐예요? 3x 플러스 y의 완전제곱식이고요. 얘가 y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식이니까 이거 제곱해서 0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3x 플러스 y가 0 또는 아니에요. 그리고 y가 2야. 둘 다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맞죠? 되겠지? 지금 y가 2니까 x는 얼마가 되겠다? y가 2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xy의 값을 찾을 수 있겠네. 그렇지? 어떻게 한 건지 이해되겠죠?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은 0이다를 만들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쪼까 또 짜증나게 668번이 등장을 해요. 자, 한번 볼까? 자, 이거 똑같이 볼게요. 자, xy에 대한 방정식, 실수 xy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키는 거 찾아라. 실수 조건이니까 부정만이 풀려면 뭘 할 수밖에 없다. 제곱 더하기 제곱을 써야 됩니다. 맞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문제네. 맞죠? 자, 해봅시다.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4xy.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적으면 안 돼요, 얘들아. 지금 불리하는 거. 자, 여기 뭐가 필요해요? 4y 제곱해 완전제곱식 되죠. 근데 5y 제곱이니까 다시 뭐 하면 되고요? 플러스 y 제곱하면 되죠.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2x. 근데 여기 뒤에 뭐 있어요? 마이너스 8y. 그럼 이걸로 완전제곱식 만들 수 있잖아. 맞죠? 맞지? 그럼 여기다 뭘 해주면 돼? 플러스 16 하면 완전제곱식 되죠. 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근데 다시 16을 빼서 정리를 했다 칩시다. 되겠죠? 자, 그럼 완전제곱식이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x-2y의 제곱이고요. 그렇지?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하면 y 마이너스 4의 제곱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에 만약에 숫자가 0이었으면 문제가 될 게 아닌데 마이너스 11이야. 그리고 더 문제는 2x까지 살아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실수 조건에 대해서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야 돼요. 그쵸? 맞지? 그러면 0을 억지로 만들어 보자. x에다 뭐 넣으면 되니까 2분의 11을 넣어 봅시다. 맞죠? 그럼 2분의 11을 넣었다 치자. 그럼 y가 4가 됐을 때 얘 다 넣으면 0이 됩니까? 안 되잖아.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어?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야? 그냥 근본적으로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다를 여러분들이 못 만들어내는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되겠어. 앞에는 3x 플러스 2y 뭐 제곱 뭐 y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제곱을 만들었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을 만들 수 있었잖아. 그쵸?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안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다. 이걸 못 만들어냈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하면은 이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2차 식에서 실수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찾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자, 그러면 봐봐. 이거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차 방정식.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x제곱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x로 정리를 하면 여기 x의 개수가 붙어있죠. 그럼 플러스 2로 묶을게요. 2로 묶으면은 1x 여기 2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2y에 x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거 두 개를 2x로 묶은 겁니다. 되겠지? 2x로 묶고 플러스 5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는 0이다 라고 써서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적은 거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되겠니? 자, 그럼 봐봐. 이걸 만족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으면 x의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근이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실수여야 해요. 맞죠? 근이 실수여야 합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근이 x가 실수여야 돼. 그러면 조건이 뭐가 붙어요? 실수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붙일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내가 이걸로 2로 묶었어요. 판별식 쓰려고. 자, 판별식 쓰고 보겠습니다. 자, b-가 얘죠. 2로 묶었으니까 편하게 b-제곱 마이너스 a가 1이고요. c가 5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제곱하면 4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5 정리해서 보니까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4y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가 판별식이죠. 맞지? 자, 빠르게 계산했어요.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4가 판별식인데 실수가 되려면 이게 0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거 풀기 위해서 이쁘게 마이너스 곱해서 분호 방향 돌리겠습니다. 자,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얘가 무슨 식이에요?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치? 완전 제곱식. 되겠어? 자, 그럼 완전 제곱식인데 실수 y예요. y도 실수잖아? 그러면 y-2가 실수인데 제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실수를 제곱해서 어떻게 0보다 작아? 맞죠? 그러면 이걸 만족할 수 있는 y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되죠. 다른 거는 무조건 0보다 커지니까. 됐죠? 그럼 y가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y가 2면 정리가 되죠. 이제 어떻게 y가 2면 x제곱에 y가 2니까 뭐야? 마이너스 6x y가 2니까 4, 5, 20 마이너스 16 플러스 5에서 플러스 9는 0이다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럼 이걸 풀면 x는 뭐다? 3이다 해서 x랑 y의 값을 찾을 수 있겠다 이 말인 거지. 이해 되겠습니까? 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좋지만 안 만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딴 식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죠.